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07.44달러로 마감했고요. 0.58%의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116.41달러로 2.56%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이 숫자만 보게 된다면 오늘 테슬라는 그냥 좀 조용한 하루였지 않나 싶고, 이 큰 뉴스도 없었고 등락폭도 평소보다는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캐시우드의 ARK는 테슬라를 계속 사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 14.52%짜리 어닝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실을 정통으로 맡고 있는 테슬라를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뭔가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오늘은 그 답변을 한번 파보려고 하고 어떤 이유로 이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넘어가면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린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메모리 업체인 CXMT가 이 상하이 상장 첫날 466%가 폭등하면서 하루 만에 중국 시총 1위 기업으로 올라섰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2,500억 달러 규모의 파이낸싱 보증과 또 3,500억 달러의 하드웨어 구매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겹치면서 AI의 지출의 구조와 진짜 지속이 가능한 거냐는 의심들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마이너스 10.8%를 기록하고 있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각각 13%와 15%가 빠지고 있는데, 이 나스닥 100은 최근 고점 대비 10% 넘게 밀리면서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고, 이 마이크론 역시 8.2%의 하락과 AMD 역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애플은 오늘 장중한 때 시가총액 5조 달러를 잠깐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빅테크 안에서도 종목별로 온도차가 꽤 컸던 하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에서는 가장 큰 질문이 앞으로 AI에 돈을 얼마나 더 태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한 종목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이번 주는 연준 회의와 빅테크의 메가캡 실적 발표까지 겹치고 있어서 시장 전체가 좀 관망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큰 방향성의 베팅을 자제하고 우선 결과부터 보겠다라는 분위기로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시적인 분위기를 먼저 말하는 이유는 테슬라도 결국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AI까지 묶어서 AI와 로보틱스 스토리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날 테슬라의 주가도 이 흐름 안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테슬라는 0.58%가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스페이스X는 오히려 장중 한때 6% 넘게 밀렸다가 반등하면서 플러스로 마감하기도 했고, 이렇게 두 회사가 현재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하루였으며, 그럼 이제부터는 캐시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우드의 ARK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ARKK와 ARKQ 두 펀드를 합쳐서 테슬라의 주식은 약 27,000주, 금액으로는 860만 달러어치를 추가로 사들이고 있고, 같은 날 스페이스X 관련 종목에도 1,410만 달러어치를 추가로 매수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그냥 사던 거 계속 산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비교할 지점도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사기도 했고, 그때 매수 규모를 보면 5,120만 달러였으니까 현재 사고 있는 매수 규모는 6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강도 자체는 좀 눈에 띄게 약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계속 매수하고 있고 로빈후드는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떨어졌다고 아무 종목이나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종목별로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캐시우드는 테슬라가 어닝 발표 이후 14%나 하락한 후 도대체 이 회사를 왜 사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현재 테슬라의 설비 투자는 2배 넘게 늘어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로 인해서 JP모건은 목표가를 475달러에서 445달러로, 모건 스탠리는 417달러에서 400달러로 각각 이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펀드 매니저라면 손절을 좀 고민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2026년 설비 투자가 2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AI와 로보틱스 또 배터리의 생산 능력 확충에 공격적으로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당장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이유도 지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있는 그림은 테슬라가 돈을 못 벌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어서 걱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캐시우드의 매수 타이밍을 보게 된다면 5,120만 달러라는 큰 금액으로 테슬라를 매수했고 그 다음 거래일에도 규모는 좀 줄었지만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손실을 확인하고 나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매수를 하고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목표는 이번 분기 숫자, 그러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마진과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캐시우드의 매수는 아직 완전히 숫자로 잡히지 않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라는 다음 단계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양쪽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한쪽은 단기적인 시선으로 한쪽은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라는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미있게도 ARK의 리서치 팀은 어닝콜 이후 처음으로 정식 코멘트를 냈는데요. 담당자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리서치를 이끌고 있는 타샤킨이고, 이 리포트를 한번 들어본다면 캐시우드는 왜 이렇게 태연하게 테슬라를 계속 사고 있는지 조금 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RK의 뉴스레터 518호를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 신중했지만 AI의 야심은 이 메가팍과 함께 커졌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어닝 쇼크로 주가가 내려가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제 놔줄 때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ARK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핵심부터 짚어보면 지난주 어닝콜에서 테슬라 경영진은 무감독 로보택시의 확장 속도에 대해서 의외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현재 서비스 중인 도시는 7곳,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한 도시씩 차근차근 확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시장에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사고 없이 검증하고 넘어가는 쪽을 택하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었는데, ARK에서도 이런 테슬라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로보택시 사업에서 사고 한 건이 뉴스가 되게 된다면 규제 당국의 승인 자체가 통째로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테슬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무사고 기록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웨이모는 그러면 사고가 안 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웨이모는 실제가 사고가 나고 있고요. 하지만 웨이모가 사고가 났을 때는 많은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쓰지 않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구글이 광고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현재 나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웨이모의 사고 관련 이야기는 상당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 AI 담당을 하고 있는 아쇼 일루스와미는 현재 무감독 로보택시의 누적 주행거리가 38만 마일을 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구간 안에서도 눈에 띄는 사고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 초 이후로 무감독 주행거리가 매주 두 자릿수 %씩 복리로 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매주 10%씩 복리로 늘게 된다면 반년쯤 됐을 때는 처음 대비 10배 넘게 불어나는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재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테슬라 측의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 측에서는 신규 도시에서 새롭게 로보택시를 시작할 때 그 시간이 0에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은 도시 하나를 열 때마다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준비가 거의 필요 없어질 것이고, 도시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한 번에 승인받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들이 쓰고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FSD 버전 15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약 40% 정도가 반영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FSD 버전 15는 아직 전체 고객에게 뿌려진 상황은 아닌데, 지금은 로보택시 전용 차량에서 먼저 시험 운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승객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차량에서 검증을 마친 다음에야 일반 오너들에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테슬라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무사고의 기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ARK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향후 5년 안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 중에서 가장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38만 마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크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ARK 입장에서는 매주 두 자릿수씩 불어나고 있는 이런 데이터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테슬라의 경쟁자라고 불리는 웨이모와 함께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K 리포트에서는 현재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직접 비교하고 있고, 웨이모는 2020년 피닉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뒤 5개 도시까지 확장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자, 반면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벌써 7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고, 물론 두 회사의 규제 환경이나 차량 대수, 또 도시 선정의 기준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확장의 속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차이가 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 ARK는 이것을 두고 테슬라가 이미 도로 위에 깔아두고 있는 약 900만 대에 가까운 차량 전체에서 모이는 이 데이터가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로보택시 전용 차량만 굴리고 있는 웨이모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이곳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유럽 지역에서 FSD를 사용한 안전 데이터를 정식으로 공개했고, 4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4개월 동안 네덜란드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와 덴마크, 벨기에 이렇게 5국에서 누적으로 6,500만 킬로미터를 집계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본다면 좀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이 운전했던 것보다 사고는 5.2배가 적었다고 하고,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4,19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 긴급 제동 상황이 필요했던 경우는 13.4배가 줄었고, 급가속은 9.2배가 줄었으며 급제동은 7.1배가 줄었고, 급회전은 7.6배가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4개월의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이 정도 규모가 나온 것은 좀 놀랍다고 말할 수 있고, 유럽에서의 5개 나라는 현재 감독형 FSD가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 쌓인 데이터를 보고 나온 결론이 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허가를 내기가 훨씬 더 쉬울 만한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정치적인 문제로 테슬라의 FSD를 유럽 전역에서 허가하는 것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테슬라의 무사고 데이터는 앞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ARK는 현재 테슬라가 만들려고 하는 메가팟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이미 깔려있는 7기가와트 규모의 전력망을 그대로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의 대안으로 쓰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메가팟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 대신 이미 전국에 퍼져 있는 충전소 전력망 위에 이 컴퓨터를 얹혀서 AI를 훈련시키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캐시우드는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계속 담고 있는 근거를 숫자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비전이 아니라 실측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어닝에서 테슬라는 사이버캡의 본격 시작 시점이나 로보택시가 스케일을 늘리는 시점을 명확하게 기약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언제쯤 본격적으로 돈이 되기 시작할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엄청난 현금을 태우며 AI와 로봇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해하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ARK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메가팟 중 하나만 스케일에 성공해도 잠재적 보상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먼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